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메뚜기부터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회계법인 대표 조이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앤선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제가 그 한동안 조이스가 안 나올 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텍스 신고를 하는 시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밑에다가 계속 메뚜기 메뚜기 왜 안 별명이 나오세요? 됐어. 그래서 별명이 된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여치든 사막이든 그런 줄 알아. 배짱이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배짱이는 놀고 먹는 거 그치 아니야? 놀고 먹는 거지. 그지. 어. 그게 더 좋네. 아 그러면 근데 배짱이는 한철이 없어. 괜찮겠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난데없이 배짱이라 그럴 뻔했네. 메뚜기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이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약간 이제 자기 일하는 분야에서 행정명령하고 관계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터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조이스한테 세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채로 세월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행정명령 얘기를 꺼내기가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 의견이 그러면 그냥 가장 최근의 행정명령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세금에 관계 없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정말 뜬금없이 다시 한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뜬금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이분께서 계속 내고 계시네요. 계속 행정명령을. 지금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해갖고 와서 보니까 무려 여러분 이거 A4 용지로 요따시만한 글자로 4페이지가 되는데 이 시점에서 4월 15일이 마지막이네. 그치. 오, 야. 그러니까 바쁘시네. 엄청 바빠. 그 2017년에 나왔던 게 우리가 레귤레이션을 하나 만들면 2개를 없애고 하나를 만들자. 이번에는 뭐라고 한 게냐면 레귤레이션 하나 만들 거면 새로 만들 거면 10개를 없애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레귤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모든 레귤레이션.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나랑 관계 없는데 저건 없애고 이걸 만들어 노노,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컨그레스가 누군가에 레귤레이션 하나 만들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레귤레이션이 너무 많으니 그때 2017년에 나왔을 때는 2개를 하나를 너네가 하자고 하면 2개를 없애자. 내가 요건 정말 할 말이 있어. 뭐냐면은 이제 요즘 관세가 엄청 화두예요. 근데 일단 90일 유예시키고 뭐 중국하고만 치고받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고만 있는 거잖아. 근데 한국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에다가 하면은 소고기 너네 왜 30개월 미만만 받냐? 아니면 쌀을 뭐 왜 여기 몇 톤까지만 받냐? 그 이유는 뭐 몇백 퍼센트 붙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내려달라고 할 때 그러면 미국에 가는 거는 그런 무슨 레귤레이션이 없거나 뭐 없나? 무조건 다 가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요 FDA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래갖고 일단 암만 수출이 오픈이라 그러더라도 포장지에 무슨 성분이 있다라는 소리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아웃이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다른 그런 게 굉장히 많아. 뭐 그 뭐야 자연 보호에 대한 거, 뭐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거. 그렇지 않아. 미국은 굉장히 허술해. 여러분 아니 내가 근데 그게 진짜 많잖아. 그러니까 FDA만 생각해도. FDA가 그런 레귤레이션이 있으면 그걸 학습해서 그걸 다 지우는 거야. 내가 예전에 나는 그거는 허술하다고 나는 인정을 해. 왜냐면은 미국은 서류만 완벽하면 그렇지. 나머지는 통과야. 예전에 그 그 커스텀 주얼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드가 있으면 안 돼. 그래 이러고 레드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납성분. 납성분이 없다고 해서 차이나에서 들어오는 모든 프로덕트는 레드가 없다고 써.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못 써. 안 써.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거짓말을 못 한다. 그렇게 해서 덜 한다. 덜 한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못 팔아. 중국산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고. 그렇지.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다 그 거죠. 도장 찍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we're so dumb.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맞다고 그 생각하지만 랜덤리 인스펙션 같은 건 안 하나 봐. 집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집은 하고 그 중국산 페인트 때문에 레드 성분이 있는 거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 페인트 칠한 거에 페인트에 납성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예 전국적으로 그거에 대한 디스클로저를 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래봤자 해야 되는 디스클로저를 사람 미국 우리잖아. 사람들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스클로저 하고 디스클로저 했는데 바이어가 원하면 그거에 대한 인스펙션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대부분 가지 않고 이렇게
서밋된 거, 낸 거를 갖고 바탕으로 했을 때 다 없다고 하는 거지. 진짜야. 아니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여러 단계를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아서 맞아. 그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거 하나 통과하는데 10군데를 거쳐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거는 맞는 소리다. 하나를 새로 만들려면 11개를 만들 게 아니라 통합된 하나를 만들고 10개를 없애는 게 맞다는 거지. 요즘 관세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든다는 거지. 그렇죠. 어.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고 있어. 로컬 리드. 퍼밋. 정말 짜증나. 정말. 어쨌든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새로 행정명령을 낸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몇 개의 재밌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걸 갖고 왔나요? 지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Reducing Anti-Competitive Regulation Barrier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어. 이번에는. 네. 그거는 이제 그 이번에 페이스북이 또 이제 시작됐잖아요. 모노폴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독점하고 있는 애들한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거의 그 배리어를 없애주겠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는 좋은 더 거지. 좋은 거네. 좋은 거지. 이거 여러분들 중에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머니돈나를 보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경험을 직접 했거든요. 그게 이제 조지아에 한인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한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양로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약간 단계가 있는 거야. 그쵸. 뭐 25인 미만의 병상을 가진 양로원이나 뭐 그 이상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 양로원, 널싱홈. 그래서 이제 뭐 100개 병상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걸 하려면 CON이라는 프로세스를 통과를 해야 돼요. 조지아 주에서만. 전 미국의 3개 주만 이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Certificate of Need예요. 그래서 그 need가 있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하면 내가 이래서 신청을 하면 있잖아. 이거를 아니 그런 need는 내가 이미 다 커버하고 있어. 라고 다른 컴페티터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판을 해요. 판사가. 그래서 제가 그 프로세스를 해본 거예요. 그 재판에 드는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스테이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밀리언이 넘어갈 수도 있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근데 이 이유가 CON 프로세스를 하는 이유가 이미 조지아에 자리 잡은 특수 인종이 있어요. 여러분, 조지아는 그 특수 인종이 있어요. 그 분들께서 이미 여기는 다 나우바를 만들었어. 나와바리? 나와봐가 뭐. 이제 전문 용어로 나와버리고요. 뭔지 모르지. 카르텔 카르텔. 형성했어. 네, 전문 용어는 나와버리. 나우바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네끼리 다 독점을 했다는 거지. 독점을 하고 있어요. 몇 개의 큰 회사가. 근데 그분들의 그 오너들의 인종이 같아요. 네. 인종이 아니라 이건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야 되니까 이 아포지션 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그 반대 의견을 내고 재판을 하는 프로세스를 겪어서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졌어? 아니 그냥 안 아예 한 거지. 그러니까 스테이트에서 언니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아예 스테이트에서 나한테 그래 너 이렇게 하려면 한 2밀리언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야 되는데 싸울 수 있겠어라고 나한테 스테이트 직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어떠냐면 이렇게 이제 가서 거기서 청문회를 딱 해. 한번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히어링을 해. 우리 쪽 변호사. 나도 사실은 굉장히 비싼 그 이제 러펌을 사고 걔네들도 뭐 말할 것도 없겠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뭘 하든 너는 나를 못 이겨. 이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테이트 거기 무슨 뭐 그 매니저도 있고 다 있는 자리야. 청문회 자리야. 근데
이게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내가 말이에요. 겪은 일이야. 이 일이 맨날 일어나요. 그래서 최은숙이 졌단 말이야? 아니 진 게 아니라 그래서 기밥을 했단 말이야? 진 게 아니라 통촉가 없어서 그리고 물러났지 언니. 최은숙이 물러났단 말이야? 언니 난 2밀리언까지는 그게 아니라 사실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한인 양로원이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그래서 양로원이 돈을 못 벌어 언니. 양로원이 그렇게 돈을 못 벌어요. 한인들로 해서는 더군다나. 왜냐하면 양로원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000불, 12,000불 내고 가야 돼요. 그 돈 내고 가실 분이 어딨어. 나한테 양로원을 만들어달라고 막 부탁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메디케이드가 있으셔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000불 정도밖에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4,000불이라도 뭐 어떻게 이제 정부 거랑 해갖고 해줄 테니까 나 좀 양로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어차피 책임지고 있잖아. 나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최 대표가? 뭐 이런 이제 그럼 또 내가 또 막, 이렇게 막 오르잖아, 내가 막. 그치. 그치. 다 알지만 내가 막 신념 같은 게 막, 막. 막 솟아오르잖아. 사명감. 막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해. 막 이제 그래갖고 또 거기까지 갔다 온 거야, 코트까지. 그랬는데 아유 세상에. 2밀리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그게- 그 anti, 그거를 지금 방지하겠다. 근데 그 anti regulatory가 대학들도 마찬가지야.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못 가. 못해. 학교를 세울 수가 없어. 병원도 못해. 조지아 스테이트는 텃세가 심한 거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텃세. 어프로브를 다른 학교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 똑같아. 그럼 내 컴페리라고 그게 CON이야. 그게. 그게 우리 학교들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발견한 거는 머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코스메톨로지스트들도 정말 웃기지도 않는 레귤레이터리가 너무 많아요. 레귤레이션이 너무 많아요. 우리 조지아가 그런 거예요? 조지아가 그래. 조지아. 조지아만 그러겠어. 다른 스테이트도 다 근데 마찬가지. 하여튼 내가 한 거는 세 스테이트고 캘리포니아는 조금 자유롭다 그랬는데 업종에 따라서 다른 좀 거는 또 다르겠지. 다르겠지. 업종에 종목이 따라. 다르면. 그러니까 이게 없다가도 자꾸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스킨케어를 한다거나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굳이 학교를 가야겠어? 굳이 돈을 주고 2년제를 가야겠어? 굳이 또 그 학교를 가야겠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굳이 라이센스를 신청해야겠어요? 굳이 온갖 피를 매년 내야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네 그렇지.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뷰로크라시가 자꾸 늘어나는 거, 가버먼이 커지는 거가 우리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 쓸데 머리 못 자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안 장사해. 가면 되지.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이거는 뭐 배워야 되는 일이지 학교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시다라고 말을 했잖아. 보조부터 보조. 시작을 해서 실제로 경험을 쌓아서 배우는 일이지. 나는 장면.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케미컬을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떤 그 제재는 필요하다고 보는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그치.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학교들을 가야 이년 되는 그 거야. 학교는 학교를 아니지. 못 세운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듀싱이니까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페더럴 레벨로 그런 거잖아. 그러면 과연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조지아는 조지아 스테이트 심각할까? 로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지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근데 거네.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둘이 부딪히면 페더럴 로가 하는 거지. 오버라이드 예, 하니까. 왜냐면 오버라이드 이제 하게 되는 대부분은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힘든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은 나 연방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겠어. 이렇게 하잖아. 오케이. 지금 하버드하고 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진도 하여튼, 나갑시다. 진도 나갑시다. 언니가 하필이면 두 번째 거 찍었어. 첫 그다음. 번째 거로 돌아갈까요? 네.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이거는 에휴. 아니 이게 왜냐면요, 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자, 일단 common sense부터 우리가 보자면 상식적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달 업무를 상식적으로 하라는 뜻이야? procurement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조달청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뭐 procurement 하는 거 퍼체이징하고 뭐 소싱하고 이러는 문제일 거 아니야, 그지? 음. 그러면 그거를 할 때 리스토링 커먼 센스다. 야, 상식적으로 좀 해라. 뭐 이러는 거잖아. 그럼 그렇지. 그동안 비상식적으로 했다는 거야? 비상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법을 against 하면서 했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아, 진짜?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법을 어기지 마 이거야.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근데 왜 그걸 커먼 센스라 그래? 법대로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법대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일리걸리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너가 예스 했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페이를 하고 뭐 어떻게 해.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이걸 갖고 여기를 가. 얘는 또 이걸 갖고 여기를 가. 얘는 또 이걸 갖고 저기를 가. 어떻게 말하자면 생각하면 그런 더 비즈니스 마인드가 더 섞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언니 나는 언니의 상식하고 내 상식하고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건 이게 그렇지만. 상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아니, 조금 그거- 너무 범위가 그거는 제너럴한 그냥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뭐를 퍼처싱을 하는데 뭐 이렇게 레귤레이션에 여기 뭐 박스 뭐 1,000개를 사야 된다 이렇게 써 있었대 봐. 그럼 1,000개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1,000개를 사야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죠? 사실 요거는 그 타이틀이 그런 거고 어. 이제 이 타이틀 밑에 이제 이게 많지. 아. 그래서 이걸 define 해주죠. define 해주는데 그렇지. 이제 이 그래. 타이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 왜냐면 나는 어떤 법령을 만들 때 커먼 센스라는 말을 넣는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좀 이피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 조달 방법이겠죠. 어떤 한 부서에서 너무 많은 걸 사재기를 해놓는다든지 쓸데없이. 그러니까 얘도 사고 쟤도 산다든지. 어. 그러니까 웨이스트가 그런 너무 많으니까 그치, 그치. 그런 나는 요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100만 원을 잡았어. 근데 11월 달까지 1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래. 그렇지. 그러면 이걸 아꼈다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90만 원을 다 써야 돼. 얼른 11월, 12월에 써야 내년 예산에 거봐라. 우리 100만 원도 모자랐다. 그러니까 110만 원을 다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10만 원만 썼다 그러면 내년에 너네 10만 원도 충분하구나. 그리고 예산을 깎으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커먼 센스가 그런 뜻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 근데 우리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버짓을 할 때 제로 베이스 버짓을 하는 게 맞는 소리지. 뭐냐면 0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를 해야 우린 되는데 최대한 아껴야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가버먼은 여기서 시작하는 가보면 거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막 쓰지. 막 쓰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될까?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 안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거는 그다음에 이제 저 눈에는 좀 이렇게 들어왔던 게 그 zero based regulatory budgeting. 지금 이게 뭐냐면 온갖 지금 regulation을 금방 얘기한 거야? 만들잖아. 만드는데 zero based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regulation을 review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든 regulation이 내년은 필요 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없애고.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이 regulation을 우리가 갖고 있으려면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리뷰를 해보라는 거지. 오, 이거는 잘못하면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레귤레이션을 아직도 쓰고 있는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뒤져내라는 뜻이네. 뒤져낼 것도 없이 지금 도지가 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 그냥 살짝 누르면 다 나온대. 아니 그래서 나는 조금 무서운 말 같단 거야. 이게 잘못하면 이게 잘못 쓰면 칼은 다 양날이 있다고 우리가 양날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못하면 진짜 잘못 휘두르면 여기 추풍낙엽처럼 You justify yourself. 그거야. justify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 혹은 잘라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수였으면 인정하고 다시 하이어하면 하이어링이 또 다시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끝에 가서는 아메리칸 에너지라고 나온 거는 왜 에너지라고 딱 그 중에 하나인 거지. Zero based regulatory budgeting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포커스가 그 에너지에 대한 거를 뭐 트럼프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콜 그거 석탄 하는 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스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레귤레이션 막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는 한다. 이거 하는 거가 저는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다른 나라나 다른 뭐 그거는 다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see where we are. 우리가 얼마나 corrupt 됐고 형편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사람 불쌍히 여길 때가 아니야.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이걸 다 오픈해 놨으니 이제 보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부가 썼고 웨이스트가 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증명을 했어. 그럼 증명을 한 어떤 솔루션이 이제 나와야죠.
해야지. 근데 우리 그때까지 너무 고통을 당하는 근데 것 고통 같잖아. 안 달, 그럼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죽고 없어지겠지만은 그 다음 세대한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내 새끼만 잘 되면 되냐고.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내 자식한테만 돈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픈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다 오픈이 돼야 도대체 이 허세 떨며 미국이 허세 떨며 야 유엔 우리가 돈 많이 줄게. 야 우리 너네 무슨 되도 않는 무슨 뭐 테스트에 우리가 돈 줄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나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그래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라고 동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급격한 왔다.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음. 변화를 급격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변화가 되는 거는 여러분 시작도 안 된 일이잖아. 그렇긴 하지. 요거는 나는 조금 동의하는 게 사람들이 미리 패닉을 음. 한 게 너무나 많아서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이제 그 관세 얘기 막 나오니까 라면을 사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라면을 암만 사다 놔도 평생 먹을 걸 사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럼 온 집안은 뭐 4년치를 사다 놓을 거야? 왜냐면 이제 그분 생각은 이제 트럼프가 4년 대통령하고 나면은 이게 없어지겠지. 그럼 4년어치를 방에 싸놓고 방을 안 써? 이제 나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한테 라면을 사재기를 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어느 날 코스코에 갔는데 또 그놈의 휴지가 없네. 아니 왜 미국 사람들은 경제에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휴지하고 페이퍼 타월부터 사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없을까봐 그러나 봐. 원래 우리의 상식은 물건값이 오른다. 계란 파동 때 딱 알잖아. 안 내놔. 사재기라는 개념은 그 중간 상인들이 안 내놓는 게 진짜 사재기잖아. 그래서 자기는 싼 값에 사뒀다가 오르면 팍 푼다 해야 되잖아. 근데 라면을 지금 내놓는다고? 세일로? 왜? 그럼 그냥 유효기간이 끝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트럼프가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하루는 막 패닉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컨스퀀스 이게 나오거나 결과도 아직 안 보이는데 아주 미미한 개미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일기를 해봤어. 음. 일기를 해보고 가운데 공백이 있었고 다시 리턴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한 건 사실이야. 생각을 많이 했단 그리고 말이지. 이제 이런 정도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부딪힐 벽도 많으니까 이런 정도는 행정명령으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미리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의회를 건드리지 않는 거를 다 뽑아낸 것 같아. 이 중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하고 계속되면 좋은 것들. 그거는 컨그레스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어. 당연히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또 맨 처음에 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바이든 들어와서 확 바뀌어버리고. 뒤집어 엎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우리 일반 맞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패닉, 이 공포 상태를 뭔가 쇼부를 봐서 중국을 뭐 거꾸로 틀이든 해서 요거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그래야 중간 선거가 자기가 이기고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 의회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잖아. 왜냐면 지금부터 의회 해야 내년인데 그러면은 법령을 바꾸기에는 올해 뭔가 쇼부를 봐야 되는데 나는 그게 중국인가? 뭐 이런 생각. 나 요새 머리 복잡해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아주.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패닉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맞아. 하나인데 뭐냐면 예전에 텍스 레이시 그 하이스트 텍스 레이시 70% 80%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낸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다 방법이 있었다는 거지. 없어. 그거는 뭐냐면은 오히려 텍스 레이스를 내리니까 레이건이 그때 텍스 레이스를 내리니까 텍스를 더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샤킹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이 혹은 어느 누가 미래를 알아서 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렇지. 결과는 내가 아무도 모르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결과를 예상해서 몰아가지만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인생에. 그래 지금 중국이 말 안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어쨌거나 너무 불안해.
에브리데이가 불안해. 맞아, 그게 맞아. 지금 그게 나는 나는 너무 문제라고 신나. 생각해. 불안해. 난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신나. 우리 왜냐? 이렇게 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도 생각이 이렇게 다르니 2억 인구가 불안해. 어떻겠어요 지금. 자, 이거 재밌는 거 하나 합시다. 아, 왜 이렇게 흥분이 되지? 그다음 저거 해 저거 워터 자기가 프레셔. 워터 프레셔 해야 돼.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이거? 다음이야, 그게. 자, Maintaining acceptable water pressure in shower heads. 샤워하는데 물줄기를 그걸 메인테인 하라고? 뭐 세게 하라는 거야? 약하게 하라는 그러니까 거야? 그 지금 현재 레귤레이션이 있는 법이 거야. 있대요. 법이 있는 언니 거야. 알았어? 몰라. 법이 있어. 조연이 근데 법이 있대요. 집을 살 때는 그 항상 인스펙션을 하는데 그 집의 워터 프레셔가 60에서 80, 80 딱 그게 수치가 적당한 수치인데 만약 그거보다 높으면 내려야 하고 낮으면 올려야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집 같은 경우는 너무 프레셔가 세면 터져요. 수도관이. 그죠? 그러니까 그 싱글 유닛 자체는 그 거기에만 하는데 만약에 그게 홀 빌딩이면 이제 아파트면 그렇지. 빌딩 어디서 그걸 전체에 조절을 해? 워터 프레셔 발브가 있어요. 집집마다. 집집마다? 있어요. 예전에 있는 집들은 물이 콸콸 나오잖아. 그러니까 환경 그리고 또 에너지를 절약해 물을 절약하는 의미로 다 새 집은 다 새로운 걸 쓰잖아. 토일렛이고 뭐고 쫄쫄쫄쫄 나오잖아. You feel like it's coming alive, but it doesn't. You know what I mean? 다 쫄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법인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새로운 빌딩이나 집이나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접할 걸 조연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간섭을 해야 뭐냐면 돼? 내 말은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대통령이고 누구고. 내가 우리 우리 집을 A씨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것 너무 많은 거 이런 레귤레이션이 우리 A씨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 AC 하는 아저씨가 그냥 이걸 사서 쓰래. AC를 바꾸지 말래. 이유가 뭐냐면 새로 사는 AC는 좋지 않대 너무나. 근데 법적으로 바꾸는 거야. 조지아가 그랬대. 그래. 그래서 내가 새로 바꾸려면 그런 걸 쓸 수 없어. 좋은 거를 아예 못 쓰고 값은 엄청 비싼데 새로 정한 걸 한 거야. 용량 같은 게 적어졌다. 용량이 아니라 라이프 스팬도 훨씬 적고 맞아. 퀄리티도 수명이 나쁘고 훨씬 짧고. 아주 비싸 우리는. 근데 우리한테 좋지 않아. 근데 그걸 누가 그 법을 만들었겠어. 라비스트하고 정치가들이 만든 거. 환경에 안 좋다 그래서 가스를 바꾼다든지 그런 뭐 R410으로 다 바꿔라. 이제 그러면 옛날 가스는 생산을 안 하거나 적게만 생산을 해서 그게 엄청 비싸져 버리니까 그렇게 원갤런 넣는데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 그냥 새 걸로 바꿔야 되는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 근데 그 새로운 게 그분 말에 의하니까 훨씬 좋지 않대. 그러니까 이런 레귤레이션이 우리의 목을 너무 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무슨 법을 만들어 놓냐는 거지. 이게 진짜 사실 우리 같은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거를 보면은 아니 대통령이 우리 집 목욕탕 물줄기 걱정까지 하나? 근데 이런 그게 훨씬 생각이 든다? 딥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지. 내 말이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를 너무 관여하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닌 거지. 왜냐하면 사실 빌더가 더 잘 알 테고 사는 사람이 더 잘 알 테고 내가 근데 여기 선택해서 메인테이닝이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새로 짓는 그러니까 조지아도 그런 레귤레이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지아도 레귤레이션이 엄청 많아. 요 말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커먼 센스하고 마찬가지로 acceptable water pressure라고 말했잖아. 그 acceptable이라는 게 지역마다 다른 건지 층마다 그러니까 내 다른 생각에 아까 건지 조연이 말한 게 뭔 소리야. acceptable pressure일 것 같아. 60에서 80.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치. 우리가 가지 않는 그 거. 왜냐면 인스펙션 리포트에 항상 나오는 항목들이야 이게. 그럼 그 얘기는 네. 새로 짓는 집들은 낮아도 통과가 됐다. 뭐 아니 이런 그 뜻이 뜻인가? 아니라 우리 세이프티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외에, 중요하고 그 그 이외에. 이외에 예를 들어서 라비스트가 주로 요청하는 걸 들어서 법을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 그건 뭔가 좀 제3의 입김이 손길이 닿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그런 거겠지. 그런 왜냐하면 걸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뭐. 인스펙션을 해보면 빌딩 코드들이 너무 많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봐봐. 1995년에 지은 집은 가스라인이 그 에릭에 가면 가스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코드가 어느 순간 바뀌어 갖고 요렇게 디귿자로 만들어라로 바뀐 거야. 그러면 95년에 집을 산 사람은
내가 그거 집 살 때는 그 코드가 맞았는데 지금 와갖고 이거 바꾸라고 하는데 그거 바꾼데 500불 들어. 그러면 멀쩡한 집을 또 손을 봐서 팔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셀러들은 그걸 리퓨즈를 해요. 나는 그거 안 한다. 왜? 내가 집 살 때 문제 없었는데 왜 이걸 바꾸라고 하냐. 그런데 코드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인 거야. 그럼.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하나를 만들려면 10개를 없애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모든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게 purely 우리를 위한 거인 게 아닌 게 대부분이라는 거지. 누군가 자꾸 업자들을 위한 거라는 그렇지. 거지. 우리 손님들이 겪는 걸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스몰 비즈니스 하는데 무슨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 이벤트 홀 하는데 갑자기 내가 있는 요 지역에 알콜 라이센스를 이벤트 홀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것도 근데 자기 나는- 텍스 내잖아. 나는 알코올을 안 팔아요. 나는 알코올을 아예 안 파는데 알코올 라이센스를 내가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알코올을 안 팔고 손님이 갖고 와서 마시는데 내가 왜 그랬더니 그럼 앞으로 손님을 못 갖고 오게 하고 네가 팔으래요. 아니 나는 알코올을 팔 마음이 없다고요. 근데도 너 이벤트 홀을 하려면 알코올 라이센스를 해야 되고 알코올은 네가 팔아야 돼. 그러니까 법을 바꾼 거잖아요. 법을 얘네가. 바꿔갖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알코올 라이센스로 내는 돈이 내가 알코올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 왜냐면 나는 알코올을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내가 주 업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쩌다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맥주 내주고 와인 내주고 하드리건 하지도 않잖아. 이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만약에 1년에 지금까지 여기 이제 그 알코올 필요해서 준 게 그래서 1,000불을 벌었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알코올 라이센스 피, 그 리뉴하는 피는 1,500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면 알코올을 아예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치킨집 같은 데 있잖아. 옛날에는 맥주가 있었거든. 없어졌대요. 그 집이 왜냐면은 자기가 맥주 팔아야 하루에 2-3잔 파는 그냥 평범한 치킨 식사하는 집이야. 근데 라이센스 때문에 리뉴하고 교육받고 또 이거를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또 그렇지. 다 퍼밋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가서 다 시험 봐야 되거든. 그 돈이 더 드니까 아예 안 팔기로 했대. 그래서 옆집 가서 사오래.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는 치킨집이야. 전에는 거기서 맥주 마셨거든 우리. 근데 어제 갔는데 이제는 옆집 가서 사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로컬 가버먼트, 카운티에서 그러지, 시티에서 그렇지, 스테이트에서 그러지, 그때 이제 또 IRS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00불을 벌면 여기저기서 다 뜯고 가면 이거 뭐?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왜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이때야 이런 뜻이지. 그래서 그 고통을 사실은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트럼프는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희생이 필요해. 고통을 좀 겪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지금 식당 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대요. 맞아.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사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가격을 미리 올린다던가 어. 아니면 그냥 사들인다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 어렵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렇게까지 패닉을 할 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거고. 근데 패닉도 패닉이지만 일단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안 느껴질 수가 없는 게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남편이 얘기하다가 그 저희 남편이 이제 그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를 하잖아요. 근데 손님 중에 한 분이 마루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같이 일하시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 한 이 정도 요맘때가 되면 엄청나게 바쁘다고 바쁘신 했지. 분이래. 맞아. 근데 지금은 한 건도 안 들어온대. 맞아. 그거는 정확해. 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니.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감히 이런 상상을 못했어요. 굉장히 바빴고 올해도 예년과 사람들이 뭐 슬로우 해도 그냥 갈 건가 보다 이대로. 근데 딱 한 달 정확하게 한 3-4주서부터 집을 사겠다는 분 상담 예약 전화가 이렇게 다 셋이 돼 있는데 손님들이 전부 다 집을 사는 걸 보류를 하겠어요.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야. 완전히 거의 100% 바뀐 마켓을 딱 느끼니까
아 지금 바이어들이 되게 많이 얼어 있구나. 그치. 그게 또 느껴지고 그다음에 지금 파는 것도 마찬가지야. 음. 한 달 전에 우리 유튜브 영상 나간 그 집은 오퍼가 10개 바로 들어왔잖아. 팔렸지. 10개 들어와서 엊그제 클로징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켓하고 지금 마켓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쇼잉이 아예 없어요. 내놓지도 않고 사지도 아예 않고. 없어. 보러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돌아야지 되는데 모두가 굉장히 다 심각해. 그냥 긴장해가지고 불확실하니까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거지. 자기네 지금. 생각에는 그 저기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내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실은 이게 나는 경제는 심리라고 보거든. 나도 그 얘기 하려고 어, 그랬어. 경제는 심리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게 선반영이든 후반영이든 간에 일단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여파가 사실은 적진 않아. 이게 이 소비자들 개개인의 심리가, 거기다가 언니 또 우리는 매니지먼트를 하잖아요. 세입자가 120명이에요. 세입자 중에 early termination 하겠다는 애들이 이메일이 오기 시작하고 페이먼을 늦기 시작하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내놓은 렌트를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데 딱 차이가 나는 게 크레딧이 다 안 좋아. 크레딧 빚이 너무 많아. 그치. 아니 뭐 카드. 잘리는 애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급변하나 싶을 정도로 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확 드니까 마켓이 우리가 그냥 낙천적으로 optimistic하게 볼 그게 맞나? 근데 이제 그 이제 여러 어떤 평론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경제 평론 막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지금 너무 이 과민 반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게 과민 많이 반응이다. 해요. 밖에서. 그런데 문제는 과민 반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고칠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안심이 되거나 아니면 아 요거만 겪을게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그래 좀 더 기다려 보자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스캇 베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길게 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기회가 그 안 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페인 포인트가 있잖아. 페인 포인트가 다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어쨌든 나는 본질을 보는 눈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지. 우리 머니돈나에서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는 이민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머니돈나를 하는 거고 시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우리가 대세를 거스르지 못해요.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하려면 해야지. 이렇지만 그걸 본질을 볼 줄 안다면 그러면은 패닉도 좀 덜 하게 되고 아 이런 내용인가 보다 하는 거를 우리처럼 이렇게 아줌마들이 떠드는 것처럼 하는 데를 통해서도 또 이해를 하시고 그게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 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네. 왜 화내? 아니 요즘은 약간 답답한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근데요. 에휴, 세상이 근데요. 답답해. 우리 머니돈나 보시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하시고. 근데 여전히 글쎄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시더라고. 아우, 그래갖고 내가 속이 상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메디케어 사기요. 그 치과 가갖고 왜 미리 크레딧 주겠다 쓰겠다. 그분이 저한테 내 얘기 해줬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에 같으면 멋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서 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왜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지? 나 기분 나빠요 라고 하시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어서 저희 머니돈나가 하여튼 힘을 내고 하는데 오늘 이게 주제가 사실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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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쪽 얘기도 알고 저쪽 얘기도 알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이민자들의 생각도 알고 우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지만 그 의견을 서로 들어보고 나의 포지셔닝을 잘 하자. 내가 이렇게 패닉하는데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이거 조금 타이트하게 잠깐 살아야지 할 텐가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니돈나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을 도와드리는데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